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 보면서 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미국 시장은 잠잠한데 왜 유독 한국 시장만 이렇게 뜨거울까요? 오늘 이 예상 밖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한국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 뒷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풀고 싶은 가장 큰 궁금증이죠.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시장의 이 엇갈린 행보. 그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추적해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두 시장이 최근에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실제 데이터를 보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왼쪽 미국 시장 보세요. 최근에 5%나 빠지면서 힘을 못 쓰고 있죠. 뭔가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 한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그냥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완전히 딴 세상이죠, 그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우리 다 같이 탐정이 돼서 이 현상의 원인을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놀랍게도 바로 미국에서 나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TGA, 우리말로는 재무부 일반 계정이라는 건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미국 정부가 쓰는 메인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정부가 국채를 마구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정부 통장 잔고, 즉 TGA 잔액이 말이죠. 작년 7월에 3천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9천억 달러까지 늘었어요. 무려 3배나 불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가 국채라는 종이를 팔고 시중에 돌아다니던 현금을 진공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시장에 돈이 마르니까 주가를 밀어올릴 힘도 당연히 약해지겠죠. 이게 바로 최근 미국 증시가 빌빌거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현금을 긁어 모으는 걸까요? 대체 뭐 하려고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석가는 이걸 총알을 비축하는 것에 비유하더라고요. 정말 딱 맞는 표현 아닌가요? 선거 직전에 이 총알을 시장에 확 풀어버려서 증시를 띄우려는 그런 계산이라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자기 집 앞마당, 미국 시장에서는 돈 벌기가 팍팍해졌어요. 그럼 이 거대한 미국의 투자 자금들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요? 그 다음 행선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돈이라는 건 원래 수익률이 더 높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잖아요. 미국 시장이 재미없어지니까 이 똑똑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낼 만한 곳을 찾아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돈의 목적지 중 한 곳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상품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무려 34%가 넘습니다. 해외 자금이 얼마나 거세게 한국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 그 속내를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의 핵심 힌트가 있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 우리가 흔히 PBR이라고 부르는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한국을 보세요. 1.6배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 독일이 2.1배, 일본이 2.65배, 그리고 우리랑 자주 비교되는 대만은 무려 3.35배입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주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거 진짜 싸다 하고 느낀다는 거죠. 완전 매력적인 바겐셀 품목으로 보이는 겁니다. 네, 이 내용이 딱 그 상황을 요약해주네요. 우리 입장에선 주가 진짜 많이 올랐다 싶을 수 있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 아직도 싸네? 더 갈 수 있겠는데?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자금은 대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을까요? 답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MSCI 한국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들이니까요.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기업들로 돈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분석을 내놓은 전문가는 앞으로 몇 달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예상 타임라인은 이렇습니다. 먼저 3월에서 5월까지는
지금처럼 유동성이 부족해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월, 6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미국 재무부가 그동안 쌓아뒀던 총알을 풀기 시작하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흐름이 지금과는 정반대로 바뀌겠죠. 한국 같은 신흥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자금 유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럼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처럼 강한 한국 시장의 흐름에 올라타서 수익을 내다가 5월쯤부터는 미국 시장의 반등 신호가 보이는지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싶을 때 다시 미국으로 투자 방향을 트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세상 모든 예측에는 만약이라는 변수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이 멋진 시나리오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까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건 바로 시장의 돈을 싹쓸이 해갈 수 있는 초대형 IPO입니다. 올해 엔트로픽이나 스페이스X 같은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등장하면 그야말로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순식간에 말라붙으면서 지금의 상승 랠리에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입니다. 이 분석을 내놓은 쪽에서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는 점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자신만의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여러분은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